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인 오늘 오전에 깜짝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남북이 무려 413일 만에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하고 다시 소통을 시작했는데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했고 대북 특사를 다녀온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 뉴스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건영입니다. 네, 남북이 13개월 만에 통신 연락선을 복원했습니다. 이번 복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전체적으로는 413일 만에 남북 연락선이 복원됐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의 기반이 그만큼 허약하다라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네. 지구 반대편에 있는 국가조차도 실시간으로 연락하면서 한민족인 남북이 서로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게 사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반도 평화를 보다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전체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남북 관계에 있어서 일종의 방향 전환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있던 갈등을 좀 접고 다시 소통과 신뢰로 가겠다는 방향 전환을 공표한 셈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런 일들이 양 정상 간의 친서 교환으로 합의되었다라는 것이 과거와는 다른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이는 그만큼 최근까지 상황이 어려웠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요. 예. 세 번째로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저는 조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네. 통상 기승전결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기 단계에 들어선 것이고요. 하나하나 차분하게 단추를 깨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향 전환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 들으시면서 3141님께서 문자로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네네. 북한은 조금 있으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요. 반가워할 일인가요? 상당히 북한에 대한 그 불신을 담은 질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반도의 전쟁의 위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전협정 68주년이 오늘이지 않습니까? 네. 68년 동안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의 평화를 단단히 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말 안 듣는 북한이라 하더라도요. 우리가 끌고 가서 평화로 가야 됩니다. 우리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숙명이다. 네. 네, 의원님께서 특히 이번 통신 복원의 의미에 대통령의 친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네. 지난 4월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의원님은 뭐 국정상황실장도 하셨고 대북 특사도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친서의 내용을 어느 정도 좀 짚어주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어떤 게 담겼을까요? 어떤 내용이? 제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요. 설령 안다고 해도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통상적으로 다른 국가의 정상 간의 대화도 공개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남북 정상이 2018년에는 일종의 특사 정치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면 이번에는 이제까지 있었던 세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정하게 남북 정상 간의 나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일종의 친서 정치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표 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통신선을 복원하기로 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하는데요. 우선적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끝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소통과 논의가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네네. 그렇다면 북한 측의 입장 변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연락선 복원에 합의하고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고 방향 전환을 했느냐, 뭐 여러 분석들이 언론에 나오고 있지만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청와대에서 남북 문제를 좀 다루면서 느꼈던 게 있는데요. 상대에 대한 섣부른 해석과 추정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향후의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어렵게 회복한 관계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걸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종종 너무 앞서 나간 이야기들이 막 쏟아지면서 남북관계 회복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걸 저는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부터다. 조급하지 말고 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북한 내부 사정에 대해서 정확하지도 않은 평론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네. 이후에 어쨌건 북한 측의 태도 변화는 긍정적이다,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네네. 네.
가장 큰 관심이 향후 이제 기승전결의 기에 돌입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승전결의 속도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 네. 최종 지점은 어디일까가 많이 궁금한데요. 예, 예. 특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다시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이번 통신선 연결을 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에 대한 의지를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강력한 의지를. 그래서 네. 정상회담 같은 부분은 저는 한마디로 하긴 나름이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과정에서 시간이 얼마나 남았느냐는 중요한 변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일도 아니고요. 네. 우선적으로는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정상회담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우리의 목표는 평화를 더 단단하게 하고 진전시키는 것이라고 할 때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결과물로 저는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이번 통신선 복원 과정을 통해서 남북 정상 간의 신뢰와 평화에 대한 의지가 일정하게 확인된 만큼 저는 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가능성을 좀 짚어보셨는데요. 네네.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최종 어떤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도 중요하지만 그 사이에 어떤 소통도 중요할 텐데요. 네네. 지금 친서라는 것은 어쨌든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는 소통 방식 아니겠습니까? 남북 정상 간에 한 라인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네. 복원이 된다면 훨씬 소통이 원활할 텐데요.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앞으로 협의를 해나갈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통일부와 군에서 확보하고 있는 통신 연결선을 연결선을 확보를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라인 부분도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일각에서는 내년 2월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에 도쿄올림픽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느냐 마냐 하다가 일본 측의 좀 소극적 태도나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무산됐는데요. 혹시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남북 정상회담 가장 적기다 이런 분석과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남북관계 10년을 되찾아왔던 계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와 그렇죠. 마찬가지로 내년에 있을 북경올림픽이 북한으로부터는 부담이 좀 덜할 수 있죠. 다만 지금 먼 훗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 그리고 차근차근 해갈 때만이 내년 2월 동계올림픽에서 좋은 성과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많은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지난번 남북 연락사무소 개성에서의 폭파 장면이 여전히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 부분과 함께 야권에서는 상당히 냉랭한 반응, 비판적인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원희룡 제주지사 같은 경우 대권 주자죠. 네네. 정부가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쓰는 북한 치트키다 이런 강한 그런 비판적 발언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락사무소 폭파 문제는 앞으로 당연히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문제고요.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당당하게 북한하고 소통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남북관계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는 그 어떤 이면 합의도 없었습니다. 북한도 쌀한톨 요구한 적도 없고 우리 정부도 주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좀 제가 볼 땐 좀 다소 무리한 주장인 것 같은데요. 첫 술에 배부르게 해달라라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좀 되묻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대화가 끊겨져 있었지 않습니까? 13개월 동안 끊어져 있었던 통신선을 오늘 복원한 겁니다. 한마디로 서로 갈등이 심해서 한쪽이 전화번호까지 바꾸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화하자고 바뀐 전화번호를 주고받는 그런 단계인데 첫 술에 배부르게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국민의힘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말을 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천안함 사과를 해달라고 돈으로 구걸했던 정당이고요. 판문점에서 총을 쏴달라고 총풍 일으켰던 정치 세력입니다.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차근차근 상호 신뢰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연락 채널이 이제 복원된 이후 그 스텝들은 조금 러프하게라도 어떤 단계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마 친서에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담아내는 게 한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그래서 남북
대화 채널을 완벽하게 복원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상황으로는 대면 접촉이 대단히 제한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죠. 화상회의 시스템을 갖추는 등의 준비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저는 한반도 평화는 자동차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북미 관계가 앞바퀴라면 남북 관계가 뒷바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북미 관계가 어려운 제대로 안 돌아간다면 뒷바퀴인 남북 관계의 힘으로 한반도 평화라는 자동차를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종국으로는 앞뒤바퀴가 제대로 움직여야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앞서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이 정전선언 68주년입니다. 그렇죠. 68년째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 세계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이걸 종전선언으로 바꾸는 것, 즉 우리가 일상에서는 아직 인지하고 못하고 있지만 전쟁을 제대로 끝을 내는 것, 그래서 단단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종전선언을 좀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전선언이 중요한 단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뭐 종전선언도 마찬가지로 결국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남북 관계는 양측의 바퀴다. 앞바퀴는 뭐 남북 관계, 뒷바퀴는 미북 관계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런데 북미 간의 현재 대화와 협상이 멈춰 있는 교착 상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해서 양측 바퀴를 다 굴려갈 수 있게 될까요? 아무래도 저는 코로나 상황이 변수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도 그렇겠지만 북한도 지금 비상 방역 조치 취하면서 내치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주요하게는 북미 간에 서로 입장차가 여전합니다. 서로 상대방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은 북한들어 무조건 대화에 나와라. 나오면 뭔가 옵션을 내겠다라는 거고요. 북한은 나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라라는 식으로 하고 있어서 이런 상황으로는 태도 변화가 쉽지 않을 걸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저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원칙은 바로 싱가포르 합의에서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북미 관계 개선 등 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오늘 그 통신선 복원 사례에서도 보다시피 우리 정부의 역할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한반도 운전자로서의 중재 역할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북미 간의 대화 협상의 돌파구 마련도 코로나19 상황이 변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사실 외교관들은 서로 방문을 하고 있고요. 또는 장관급 회의 회담들도 계속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도 그랬고요. 그렇다라면 뭐랄까요? 이 연락 채널 복원 이후에 특사를 통한 좀 더 긴밀한 협력, 이게 좀 더 다음 단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불가능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저는 대단히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곳이 방역 체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대단히 좀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치에 지금 집중하면서 코로나 상황에 비상 상황을 걸고 있는 거거든요. 북중 간의 국경을 거의 봉쇄하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사를 방문한다라는 것은 좀 대단히 어렵다라고 좀 봐집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